여러분 혹시 심근경색이란 병 들어보셨나요? 심장병의 일종인데요. 보통은 중년 이후에 생긴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20대, 30대도 위험합니다. 젊다고 안심할 수 없는 심장 질환이 된 겁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사이 젊은 심근경색 환자가 23%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3040대 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제 심근경색은 나이 불문, 누구나 경계해야 할 병입니다. 그럼 도대체 심근경색이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 즉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는 병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심장은 산소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심장 근육이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심근경색이라 부릅니다. 심장이 멈출 수 있는 치명적인 응급 상황이죠. 단 몇 분 안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병이 왜 젊은 사람에게 늘어나는 걸까요? 전문의들은 생활 습관의 변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식습관입니다. 기름진 음식, 배달 야식,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관을 좁히고 막습니다. 둘째, 운동 부족입니다. 바쁜 일상, 앉아서 하는 생활, 운동할 시간도 여유도 없죠. 이런 생활이 혈관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셋째, 스트레스입니다. 회사, 인간관계, 경제적 압박. 젊은 사람들은 늘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과 심박수를 높이는 주범입니다. 넷째, 흡연과 음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을 잘 생기게 합니다. 술은 중성지방을 높이고 혈관벽을 상하게 하죠. 이런 요인이 겹치면 관상동맥이 쉽게 손상됩니다.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심근경색을 앓은 병력이 있다면 젊더라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고혈압이 있다면 심장질환 발병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병이 갑자기 온다는 점입니다. 아무 예고 없이 한밤중에 쓰러지기도 하죠.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 돌연사의 주범으로 불립니다. 그럼 어떤 증상일 때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할까요?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 통증입니다. 가슴이 조이듯 쥐어짜듯 아픕니다. 이 통증은 턱, 어깨 등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왼팔이 저리거나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납니다. 구역질, 어지러움, 불안감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증상, 위장병이나 피로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체했나 보다 하고 넘깁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한 가지 질문. 협심증과 심근경색, 뭐가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같은 병으로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좁아진 상태입니다. 혈류가 줄어들지만 완전히 막히진 않았습니다. 반면 심근경색은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죠. 협심증은 가슴 통증이 잠깐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보통은 운동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통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휴식하면 증상이 완화되죠. 심근경색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됩니다. 휴식해도 나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집니다. 심하면 의식을 잃거나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즉시 119를 부르세요. 스스로 운전해서 병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앉은 자세로 안정시키고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심장의 전기 신호를 보며 심근경색 여부를 확인하죠. 이후에는 혈액 검사, 심초음파, 그리고 관상동맥 조영술을 진행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되면 곧바로 시술에 들어갑니다. 스텐트 시술이라고 들어보셨죠? 막힌 혈관에 얇은 철망 구조물을 넣어 혈관을 다시 열어주는 시술입니다. 빠르게 시행하면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골든타임은 이 시간입니다. 이 안에 치료가 이루어져야 심장 근육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은 한 번 치료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재발 위험이 높은 병입니다. 그래서 이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하고 술도 절제해야 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꾸준히 관리해야 하죠. 매일 걷기, 기름기 줄이기, 하루 7시간 이상 숙면. 이게 진짜 예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각심입니다. 나는 아직 젊다. 설마 나한테 오겠어? 이런 생각이 당신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심장은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병들어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쓰러지게 되는 거죠. 오늘 영상 보셨다면 가슴 통증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반복되거나 야간에 자주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30대 중반, 대기업에 다니는 남성입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책상 앞에 앉아 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이 많아 며칠째 야근이 이어졌고요.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기 시작했죠. 처음엔 체한 줄 알았습니다. 우유를 마시고 위장약을 먹었습니다. 통증은 조금 줄었다. 다시 심해지길 반복했죠. 병원엔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받은 진단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당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30분만 늦었어도 심장 근육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스텐트가 심장에 들어 있습니다. 현재는 매일 운동하고 식단도 철저히 관리합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초기 증상을 무시한 거라고 했습니다. 젊어서 괜찮을 거라 믿었던 게 실수였다고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20대 여성입니다. 평소 커피를 하루 5잔 넘게 마셨고 식사는 불규칙했습니다. 야근, 밤샘 근무는 일상이었습니다. 스트레스는 극심했고 늘 피로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샤워 도중 갑자기 숨이 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차가운 식은땀이 났죠. 불안 발작인가 싶었습니다. 잠깐 앉아 있다가 회사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한쪽 팔이 마비되며 쓰러졌습니다. 심전도 검사해서 급성 심근경색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 여성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혈관 탄력도 또래보다 매우 떨어졌습니다. 주치의는 이례적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도 이후 전자담배를 끊고 건강한 생활을 1순위로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심근경색은 중년병이 아닙니다. 젊은 심장도 충분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기 증상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젊은 환자들이 처음엔 위장 문제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을 단순 소화불량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야근이나 음주 다음 날의 증상은 더더욱 체했거나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반복되거나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가야 합니다. 심근경색은 초기 대처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슴 중앙의 통증입니다. 1분 이상 지속되고 쥐어짜는 느낌이 들면 의심해야 합니다. 통증이 왼쪽 어깨나 등, 턱으로 번진다면 더 위험합니다. 둘째,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납니다. 이건 단순 피로와는 전혀 다른 증상입니다.
셋째, 어지럼증이나 구토가 동반됩니다. 젊은 여성 환자일수록 이런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야간이나 이른 아침에 증상이 집중됩니다. 이 시간대는 심장 리듬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증상이 반복되거나 매번 조금씩 심해집니다. 이럴 때 대부분 병원을 미루는데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 하나, 젊은 심근경색은 돌연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설마 내가? 라는 생각에 대처가 늦기 때문입니다. 돌연사는 처음 통증 후 5분 이내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119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응급실까지 가는 시간 동안도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심장 전문 병원으로 이송돼야 합니다. 젊은 환자일수록 심근경색 후 회복도 빠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1년 이내 재발률이 3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퇴원 후에는 약 복용이 필수입니다. 고지혈증 약, 혈전 예방제, 혈압 조절제 등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습관을 전면 바꿔야 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고기보다 채소 위주 식사, 카페인 줄이기, 수면은 최소 7시간 이상. 이런 조치가 진짜 생명을 지켜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본인이 심근경색에 취약한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이 있다면 젊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관상동맥 CT나 혈액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손상된 심장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생활을 돌아보고 작은 변화부터 실천하는 것이 답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되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심장은 다시 시작하기 어려운 장기입니다. 한번 멈추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절다는 이유로 무시하지 마세요.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지 마세요. 심장병은 절대 나이만 보는 병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은 안전한가요?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건강입니다. 젊은 심근경색, 응급 상황이 끝났다고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오늘은 치료법의 종류와 재활의 중요성, 그리고 재발을 막는 관리 방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치료법부터 알아봅니다. 심근경색 치료는 시간 싸움입니다. 무조건 빠르게 막힌 혈관을 뚫어야 하죠. 골든타임은 약 2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 치료해야 심장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물 치료, 다른 하나는 시술입니다. 약물 치료는 혈전을 녹이는 방법입니다. 혈전 용해제를 사용해 막힌 혈관을 뚫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출혈 위험이 커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시술을 선택합니다. 바로 관상동맥 중재술입니다. 흔히 스텐트 시술이라 부르죠. 다리나 손목의 동맥을 통해 카테터를 넣습니다. 막힌 혈관까지 이동해 좁아진 부분을 넓힙니다. 그 안에 스텐트, 즉 작은 철망을 넣습니다. 이 스텐트가 혈관을 지지하며 다시 좁아지지 않게 막아줍니다. 시술 시간은 약 1시간 안팎입니다.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의식이 있는 상태로 진행됩니다. 시술 후 바로 회복되기도 하고 통증도 빠르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시술했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심근경색은 혈관 전체의 문제입니다. 막힌 한 곳만 해결해도 다른 혈관이 다시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혈전 생성을 막는 항혈소판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 계열 약, 혈압을 조절하는 ACE 억제제 등이 함께 처방됩니다. 약을 제때 먹지 않으면 스텐트가 다시 막힐 수 있습니다. 이걸 인스턴트 스텐트 혈전증이라 부릅니다. 이 경우 돌연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복약 순응도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심장 재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술만 하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심장 재활은 치료의 연장입니다. 심장 근육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활 운동을 통해 남은 심장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문 운동 처방사가 심박수와 혈압을 관리하며 운동 강도를 조절해 줍니다. 보통 12주 이상, 주 3회 정도 진행됩니다. 운동과 함께 영양 상담도 함께 받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은 심장 기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재입원율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심장 재활을 무시하는 문화입니다. 나 아직 젊은데 괜찮아.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젊은 심장은 금방 회복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일하거나 다시 음주와 흡연을 시작하면 재발 위험이 급증합니다. 특히 재발은 처음보다 더 위험합니다. 첫 번째 심근경색 때 운 좋게 살았다고 해도 두 번째는 돌연사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재활과 관리는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약을 반드시 복용합니다. 중단하거나 간헐적으로 먹으면 스텐트 안쪽이 다시 막힙니다. 둘째,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 야식, 패스트푸드는 모두 혈관을 해칩니다. 하루 최소 5접시, 생선 2회 이상, 단백질은 기름기 적은 살코기로 선택합니다. 셋째, 매일 꾸준히 걷습니다. 걷기는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최소 주 5일 실천합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요가, 명상, 심호흡 훈련 등을 활용합니다. 다섯째, 수면을 충분히 잡니다. 수면 부족은 혈관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합니다. 여섯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 수축의 주범입니다.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주 1회 미만 한 잔을 넘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 검진을 꼭 받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했더라도 다른 혈관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관상동맥 CT, 혈액 검사, 심전도는 매년 체크합니다. 이게 당신의 두 번째 심장을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심장은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무너지고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살고 싶다면 지켜야 합니다. 심근경색이 무서운 진짜 이유, 치료 후에도 계속됩니다. 혈관만 뚫었다고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합병증과 후유증, 이게 생명을 위협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심부전이라는 합병증입니다. 심장이 피를 제대로 못 내보내는 병이죠. 심근경색으로 심장 근육이 망가지면 심장이 펌프질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되는 게 만성 심부전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온몸이 붓고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지칩니다. 밤에는 숨이 차서 눕지도 못합니다. 누우면 폐에 물이 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부전 환자는 잠도 반쯤 앉아서 잡니다. 이 증상이 생기면
삶의 질이 극단적으로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돌연사의 위험이 커집니다. 심근경색이 살아남았다 해도 신부전으로 계속 고통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정맥입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로 뛰는 장기입니다. 이 신호가 어긋나면 박자가 엉키죠. 그게 부정맥입니다. 심근경색 이후 심장 전도계가 손상되면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거나 멈춥니다. 느리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기도 하죠. 부정맥은 가벼운 것도 있지만 심실세동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많습니다. 심실세동은 심장이 떨리기만 하고 수축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곧바로 심정지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재발입니다. 심근경색은 한 번 걸린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기 쉽습니다. 혈관 건강이 나쁜 상태라면 다른 곳도 언제든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텐트 시술을 했어도 다른 혈관이 다시 막힐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이내 재발률은 30%에 육박합니다. 한 번보다 두 번째가 더 위험합니다. 첫 번째는 병원에서 잡았지만 두 번째는 늦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합병증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심장 초음파, 심전도, 혈액 검사 등을 최소 6개월마다 받아야 합니다. 둘째, 재활 운동은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심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복약은 생명줄입니다. 절대 끊지 말고 시간 맞춰 복용해야 합니다. 넷째, 몸의 작은 변화도 바로 병원에 알립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거나 전과 다른 피로감이 온다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제 가족과 보호자가 해야 할 역할을 알아봅니다. 심근경색은 언제든 또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맥이 동반되면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즉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1초라도 빨리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편한 자세로 눕힙니다. 호흡이 없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가슴 중앙을 세게 빠르게 압박합니다. AED가 있다면 곧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동제 세동기는 심실세동 같은 부정맥에 가장 효과적인 기기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면 순서를 나눠 역할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신고하고 누군가는 가슴을 압박하고 또 누군가는 AED를 찾으러 가야 합니다. 환자가 깨어난 후에도 가족의 역할은 계속됩니다. 약 복용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운동을 도와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인 지지를 줘야 합니다. 심근경색 환자들은 무력감, 우울감에 시달립니다. 내 심장이 고장났구나. 이런 자책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같이 산책하고, 같이 웃고, 같이 식사하며 삶의 흐름을 천천히 되돌려야 합니다. 심근경색은 몸만 앓는 병이 아닙니다. 마음까지 회복해야 하는 병입니다. 몸이 낫더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삶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가족과 의료진, 그리고 사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병을 이긴 사람에게 또 다른 병이 생기지 않도록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심장병은 이제 노인만의 병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충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건강할 때 지켜야 지킬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다르게 아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젊은 분일수록 잘못된 상식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그 오해들을 바로잡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까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입니다. 젊으면 심장병 걱정 안 해도 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심장도 위험합니다. 2030대 환자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 유전,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심장 혈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면 심장병 안 걸린다. 운동은 중요하지만 과한 운동은 오히려 독입니다.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달리거나 새벽 공복에 무리하게 웨이트를 하면 혈관에 급격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운동은 지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매일 걷기 30분, 심박수를 유지하는 유산소. 이게 가장 심장에 좋습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가슴 통증은 위장병일 가능성이 더 크다. 물론 위장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의 초기 증상도 똑같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픕니다. 특히 통증이 식사 후가 아닌 밤중에 생기거나 어깨, 등, 턱으로 방사되는 통증이라면 심장 문제일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오해입니다. 담배 줄이면 심장병 위험도 줄어든다. 담배는 한 갭이라도 독입니다.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코틴과 타르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심근경색 후에도 흡연을 계속하는 환자들 재발률이 비흡연자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입니다. 스트레스는 그냥 넘기면 된다. 스트레스는 심장의 적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또한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내장 지방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젊은 심장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 기상 직후는 무리하지 마세요. 기상 후 1시간은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바로 일어나지 말고 35분 정도 천천히 호흡하며 이완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걷기는 최고의 심장 운동입니다. 계단 대신 걷기를 선택하세요. 빠르게 걷기보다 리듬감 있게 30분 이상이 중요합니다. 셋째, 식사 속도를 줄이세요. 급하게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도 급격히 상승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는 습관이 심장에 좋습니다. 넷째, 하루 한 번은 심호흡 훈련을 하세요. 호흡을 천천히 5초 들이쉬고 5초 내쉬는 패턴으로 10분만 해도 심박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습관을 만드세요. 수면은 심장 회복의 시간입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장 리듬을 망가뜨립니다. 여섯째, 식단에서 트랜스 지방을 줄이세요. 포장 음식, 제과류, 튀김류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일곱째, 하루 물 1.5리터는 꼭 섭취하세요. 수분 부족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카페인, 탄산음료가 아닌 물과 생강차, 보리차를 추천합니다. 여덟째, 술은 절대 예방약이 아닙니다. 와인 한 잔도 심혈관에 이롭다는 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술은 간 해독을 방해하고 혈압을 올립니다. 간헐적 음주는 정기적 음주보다 오히려 더 심장에 나쁩니다. 아홉째,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수면의 질은 심장 회복과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 검진입니다. 젊다고 해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20대부터 검진을 시작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상 소견이 나왔다면 6개월 단위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심근경색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오랜 시간 동안 생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쌓이다가 어느 날 뚝 끊기듯 막히는 병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활 속에서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심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팁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효과가 느껴지지 않아도 1년 후, 10년 후의 심장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내 심장은 내가 만든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